네, 성공수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유쾌, 상쾌, 통쾌, 삼쾌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탈 면접 컨설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전 면접을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바로바로 채워주는 취업 필살기 2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면접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취업 최종 관문의 핵심인 면접을 어떻게 하면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대한민국 대표 면접관들의 코칭을 직접 받아보는 취업 필살기 2부 시간입니다. 네, 실제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출제되는 면접 질문을 가지고요. 실전처럼 연습해보면서 면접 실력을 키워나갈 볼 텐데요. 1부에 이어서 안정영 컨설턴트 그리고 취업 필살기의 뉴페이스입니다. 박세영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안정영 컨설턴트님은 저희가 1부를 함께 했었고, 네. 자, 우리 박세영 컨설턴트님, 네. 자, 2부에 합류하게 되셨는데 일단 소감과 각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주제가 면접이니만큼 저 또한 긴장감을 가득 안고 왔고요. 네. 각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는 학생들이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꼭 봐야 된다라는 어떤 필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면접에 관련된 준비하고 노하우를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실전 면접에 실제로 도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 전해주실지 맛보기로 조금만 얘기해 주시죠.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 하면 아나운서 분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네. 저희가 방송할 때 많은 기획을 했는데 여기 계신 아나운서 분들이 실제 모의 면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면서 우리 취준생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용기를 얻고 네. 팁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팁을 얻을 수 있자라고 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만큼은 아낌없이 아바타가 되어서 네, 사정없이 많은 피드백을 받고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이 마련된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또 특별한 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면접자로 함께해 주실 분이세요. 강지수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긴장한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면접의 관문을 뚫고 이렇게 회사에 들어왔는데 다시 네. 이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 또 자체가 많이 면접이라니요. 유감스럽지만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 전에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과거의 네. 결혼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저희도 그래도? 비슷하게 리마인드 면접 이런 주제로 가면 굉장히 좋을 것 해피한 같습니다. 거고 군대 2번 갔다 오는 느낌이랄까. 이왕이면 리마인드 웨딩으로 비유를 하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면접에 돌입을 해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워밍업으로 면접을 앞두고 이런 질문은 꼭 나오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요. 네, 우리 구직자들도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아는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이냐, 너는 누구이냐, 내가 말하고 그들이 물어보는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지원 동기는 궁금하잖아요. 얘가 정말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지원 동기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넌 뭘 준비했니? 라고 하는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입사를 해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표, 회사의 비전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묻는 입사 포부가 있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물어보는 경험 시리즈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크게 어떤 범주에서 질문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제 면접장에 가면 어떤 질문들이 나오나요? 큰 틀은 잘 잡아주셨고요. 이번에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직무인지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와 그 직무를 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죠. 그럼 세 번째 직무 역량은 본인이 아까 가장 잘할 수 있고 잘 준비했던 지식과 기술, 태도적인 부분 이거 좀 점검할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5번 경험 시리즈. 요즘에 이제 기업체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당신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력,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 추측력 이런 부분들을 좀 측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가상 면접을 봐야 될 텐데 네, 가상이라고는 맞아요. 하지만 면접 이렇게 동기 같은 거 준비해 갔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그런데 들면서 면접이 이렇게 방송에 생방송으로 나간 경우도 그러니까요. 없었잖아요. 너무 한번 해봐야 돼요. 떨립니다. 해봐야 되고. 강규 캐스터는 어때요? 저도 지금
준비를 해왔어야 했는데 너무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았었네요. 어떡하죠? 네. 알겠습니다. 박 컨설턴트님, 아무래도 면접이라는 게 누구나 다 긴장이 될 텐데 네. 혹시 네. 저희가 감히 질문을 드린다면 네. 저희도 물론 뭐 면접에 대한 흑역사가 있습니다만은 두 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입사 전형을 거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좀 흑역사가 있었는지 좀 취준생들이 알면 위로가 될 선생님들도 겁니다. 저렇게 어려웠었는데 우리도 저렇게 좀 네, 힘을 그렇잖아도 내야 어제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네. 제가 이제 두산 두타 있는 건물도 갔어요. 어제 이제 전국의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의 박람회가 이제 DDP에서 있어가지고 네. 거기 컨설턴트 참가했었는데요. 거기 오면서 보니까 두타가 있더라고요. 음. 제가 2002년도인가 그 두산 건물의 14층에서 면접을 본 네. 기억이 있어서 그 흑역사가 어제도 기억났는데 또 이제 말씀을 물어봐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는 취업 교육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소개하면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제가 한 8명 정도 들어가서 5번 정도에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앞에서 오는데 면접이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면접들이 진행되는 것을 느꼈고 아이고. 이미 대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고 제가 1분 스피치를 하고 나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은 또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때가 생각나면서 내가 그랬었는데 저기에서 지금 이런 강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안 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면접을 되게 많이 즐겼어요. 그래서 저는 와, 약간 이런 분도 재수없네요.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꼭 말씀드릴게요. 면접을 무조건 말 잘한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면접관이랑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교육 씨한테 했던 질문 있잖아요. 안정영 씨는 친구 많아요? 저 많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면접관님 저 친구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관의 의견을 동의해줘야 되는데 면접관이랑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강하게 부딪혔던. 이게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말 잘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너무 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조금 다운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전 면접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누가 먼저 하면 좋을까요? 자원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그러면은 제가 레이디 포스트지만 네. 이번엔 맨 퍼스트로 제가 한번 먼저 매는 먼저 맞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오, 본인이 먼저 하시겠다. 먼저 하실래요? 네. 아니, 뭐 전 제가 알겠습니다. 먼저 해도 자신 그러면 있는데 선배로서 골라주시면 네. 골라주실래요? 저희가 두 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대본상으로는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부터 어. 되어 있는데 네. 교육 씨 먼저 하시죠 뭐. 네. 아, 정말요? 어차피 저희가 면접 질문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예. 어떤 질문을 받으실지 몰라요. 네. 지금 이 그래서- 상황을 한국어 속담으로 네. 자기 무덤 자기가 팠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하는데, 굳이 그렇죠. 네. 원하신다면 그러니까요. 선배로서 저도 제가 해도 이제 기사도 되지만 정신을 발휘를 너무 네, 그러니까요. 원한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제가 네. 한번 해보도록 크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네. 면접장 가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기본 인성 질문, 두 번째 압박 유형 질문, 세 네. 번째 상황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교욱 아나운서한테는 저희가 기본 인성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인성에 바른 인성을 가지고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해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청자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물하고 싶은 지원자 이교욱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고 웃음 짓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재 개그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제가 아재 개그를 하면요, 사람들이 저 뭐야 이러면서 되게 힐난을 하시더라고요. 힐난.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 표정 속에 미소가 조금 어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좀 밝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밝게 할 때 또 그 사이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시청자를 위하는 방송, 취준생들을 위하는 방송 한국직업방송에서 저의 행복과 취준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원자 이교욱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교욱 씨는 네. 주변에서 이교욱 씨를 잘 아는 사람들은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은 두 가지 매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하는데요. 첫 번째 평가는 굉장히 왜 웃으시죠? 아니 두 가지 매력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지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네, 한번 들어보죠. 주변에 직접 물어보시죠,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면접의 순간이니까 네. 저희는 네. 조용히 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되게 신중하고 하나하나 되게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는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
제가 자기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재치 있고 유머러스하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좀 해서 얘는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고 여가 시간 보낼 때는 확실하게 놀 줄 알고 망가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저 스스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일부 그런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되게 유머러스하시다고 했는데 네. 저를 좀 한번 웃겨보실래요? 면접관님 혹시 바람이 귀엽게 부는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분당이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재밌게 해드릴 기회를 얻게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네. 유머러스함을 좀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잘 놀고 확실하게 논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본인이 평상시에 즐기는 취미는 무엇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한다라고 하는 특기가 있으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특기부터 말씀해드리면 저는 성대모사를 굉장히 많이 특기로 네.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주변에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취미로는 굉장히 아재 취미인데 저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낚시 동호회에서 주말마다 좀 출조를 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우리 이교욱 씨가 네. 되게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저도 마음에 듭니다. 우리 이교욱 씨 다른 회사는 어느 곳을 좀 지원하셨나요? 다른 회사요. 사실 직업 방송에 제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연합뉴스 TV라는 곳에 뉴스 앵커로도 지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둘 다 되시면 어디 가실 거예요? 저는 한국 직업 방송에 왜요? 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뉴스는 시청자하고 굉장히 좀 거리가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컨텐츠 자체가. 네. 왜냐하면 당장 어디서 누가 비리를 저질렀고 이것 때문에 누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나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직업 방송 저희가 다루는 콘텐츠는 이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정말 놓칠 수도 있는 정보들을 다시 한번 취준생들한테 상기시켜 줌으로써 정말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게 또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방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아무리 요즘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약간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제가 월급을 앞으로 합격해서 받게 되면 그 월급을 받으려면 기업에서 이윤을 내야 될 테고 그 이윤을 많이 초과해서 낸다고 하면 요즘에 또 저희 직업방송 제가 알기로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직원들과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좀 반영 좀 해주시고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도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이런 좀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짧은 제 생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때문에 또 다른 분들도 봐야죠. 여기까지 일단 좀 보고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그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일단 제가 가장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지나친 제스처다. 꼭 필요할 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네, 나와서.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신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많은 지나친 제스처를 통해서 면접관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요. 네. 직장 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사실 어떤 직원으로서의 태도적인 부분들인데 이윤 추구는 이제 너무 멀리 갔다. 네, 너무 멀리 갔다. 네, 질문의 의도에서 약간 벗어난. 주중가 봐요. 네. 그래서 신입사원의 자세나 태도적인 부분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라면 네. 이윤 추구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면접관들이 듣기에 너무 많이 가는 느낌. 너무 많이 네, 가. 그런 너무 부분들. 비약이었다 이런 네. 말씀. 너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저는 1분 자기소개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든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 클로징까지 가서 내가 어떤 방송인이 되고 싶다, 어떤 걸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소개는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변을 어떻게 본인을 평가하나요? 라고 해서 유머러스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시켜봤잖아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 받아요. 네. 되게 잘하신 거예요. 정말요? 이걸 내가 해서 진짜 웃겼다 못 웃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액션을 할 만큼의 어떤 진짜 이런 어떤 적극성 이런 부분들을 되게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받으시면 무조건 하세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어디 갈 거야라고 하는 질문도 여러분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나는 그러면은 아니 어디 갈까요를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곳을 지원했냐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지원했다라고까지 말하는 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럼 넌 어디 갈 건데? 그러니까 나는 어디 지원을 했는데 나는 여기 오고 싶어.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다라고까지 회사 지원 동기를 끌고 오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언어적인 부분은 저도 이런 일반적인 구술 면접 형태에서는 제스처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손을 보통 어디다가 그러니까 여기 놓으면 위에 되나요? 밑에다가 다리에다 무릎 딱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PT 면접은 괜찮은데요. 예, 예. 일반적인 면접에서 면접관이 약간 좀 산만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따라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요.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왠지 저일 것 같죠? 이건 절대 선배로서 아유 후배 된 강요하는 게 입장에서 아닙니다. 제가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사실 먼저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는 자, 지금 이거- 굉장히 후련해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부러워요. 지금 불안하죠. 가장 저 부럽다. 차라리 먼저 할까 봐요. 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많이는 못 드리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일단 많이 바랐네요. 그럼 제가 네. 먼저 할까요? 선배님께서 네, 먼저 네. 하시는 걸로 할까요? 자꾸 후배들이 먼저 하면 제가 강요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약간 이번 순서가 제가 미리 듣기로는 압박 면접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압박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말요? 우리 교육 씨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아 정말요? 차라리 인성 면접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여기다 큰 살살 그림을 한번 해주시기를. 그려봤어요. 제가 예. 여기서 면접 본 지 가장 오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알겠습니다. 나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네. 이승희 아나운서한테 1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오늘 투데이 잡스 MC 시험을 보러 회사로 걸어 들어오는 길에 동상을 하나 봤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큰 동상이 책을 들고 미소를 짓고 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니까 기분이 참 좋아지고 또 열심히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위로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투데이 잡스 MC가 된다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께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MC가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입사를 해서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네. 본인은 야근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워라밸에 대한 본인의 입장, 생각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라밸에 대해서는 워라밸의 개념 자체가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회사 양쪽을 위한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 또한 생산성이라든지 회사에게 좀 도움이 되고 또 나 또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회사 그리고 나에게 조금 효율적인 부분이 덜하다면 그때는 함께 좀 다시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승희 씨는 전공이 어떻게 되죠? 제 전공은 국제통상학과 졸업했습니다. 국제통상학과인데 어떻게 방송인이 될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20살 당시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론 방송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봉사단체, NGO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네. 또한 언론에 대한 관심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사실 아나운서가 되는 선배들을 보니 여러 가지 학과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또 특화해서 더 좋은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통상학도 배우고 또 이것과 다른 경험을 합해서 언론인이 된다면 또 그렇게 준비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진솔한 답변을 요구를 좀 드릴게요. 네. 면접을 봐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어떤 마치 정해진 답처럼 말씀드리는데요.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과 회사 일이 겹쳤을 때 본인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일과 회사 일이 겹쳤을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개인적인 일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는 본인이 직접 어떤 상황을 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신 부분이 만약 가족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경조사, 특히 조사라는 부분에 있다면 저는 회사에게 양해를 좀 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역량이 있다면 그만큼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하고 싶습니다. 네, 면접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네. 또 평가를 네, 피드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앞부분이 좀 공감이 너무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감이 있어서 아, 그렇군요. 뒷내용이 괜찮았지만 그 부분들은 면접관들이 또 공감하기 좀 힘들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야근에 대한 부분들 일하는 사람 또 이렇게 균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사실 뭐 역량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들은 사실 누구나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제 센스 있는 답변을 얘기하자면 이제 웃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사실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웃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 생활에서의 퇴근 시간은 일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저나 이 팀 내에서 일이 끝나지 않은 상황일 것이고 그 안에 제가 있다면 그 또한 저에겐 성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한다면 그렇게 대답했어야 됐는데. 훨씬 더 세련되면서도 센스 있는 그런 느낌을 네. 줬을 수 있겠죠.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이제 평타 정도의 답변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개인적인 일과 이제 중요한 회사 일이 겹친다면 이것도 뭐냐? 겹친다. 전제는 겹친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려는데 좋은 답변은 뭐냐면 양해를 구한다. 이런 대답은 굉장히 좋았던 대답이에요.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물론 이제 피해가야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프로의식. 직장인으로서의 프로의식, 직업인으로서의 프로의식을 발휘하여 제가 만약에 개인적인 일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저는 노출하지 않고 회사 일에 하는 프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방송인이라든지 뭐 영화 배우 이런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즐겁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일정들을 소화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 때문에 똑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직장인 또한 그런 프로의식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어필을 해주셨으면 균형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만 좀 평가를 하자면요. 일단은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밝고 그러니까요. 해보려고 한다는 느낌. 이게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면접장 가서 대답 못할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기소개했을 때에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지원자는 준비가 되게 잘 된 지원자구나. 근데 면접을 보면 볼수록 준비가 안 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런. 네, 당연하죠. 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네. 이 수준 차이가, 그러니까 이승희 아나운서 같은 분을 딱 접하면 이 지원자 말 잘하는 애야. 그러면 얘한테는 쉬운 거 안 들어와요. 이 지원자한테는 그런가요?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이 아하. 주어질 수. 왜냐하면 천혜니까요, 답변은.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전공 살리지 않은 이유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국제통상이어서 봉사를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국제통상을 전공했지만 어쩌다가 내가 언론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 해주실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서 방송이 더 좋아지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까지가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일 거예요. 봉사 얘기하면 그럼 너는 왜 코이카 안 가고 여기 왔니?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쓸데없는 압박 네, 면접은 맞아요. 피하십시오. 그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여기 써놨는데 여러분들도 이승희 아나운서를 통해서 배우실 게 뭐 두 가지식으로 말씀하세요. 자, 야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야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 회사를 겹치게 된다면 저는 때에 따라서 맞게 행동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제시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두 가지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두 가지씩.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씩까지 들어봤고요. 압박 면접 역시 쉽지가 않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지수 씨. 휴. 마지막입니다. 네, 저희의 노하우와 피드백을 모아 네. 화이팅! 머릿속에 아무것도 지금 이상해져가지고. 저 차라리 압박 면접 기억에 잘한 남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 면접은 제일 어려운 면접입니다. 아이고. 상황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받으실 수 있는 상황 질문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말고요.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우리 강지수 씨도 1분 동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원자 강지수입니다. 저는 지금 한 방송사에서 기상캐스터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그날의 날씨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주변의 환경이 변해가는 모습, 또 달라지는 모습을 항상 애정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런 습관화되어 있는 자세를 이제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근무를 하시다가 정말 본인과 친한 상사가 있어요. 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챙겨주는 상사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상사의 비리를 우연치 않게 발견했습니다. 이때 본인은 솔직하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숨이 나오네요. 첫 번째로 하길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상사의 왜 비리를 먼저 회사에 알릴지 말지에 대한 질문인 건가요? 네. 본인은 가만히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상사를 컨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제 성격이라면은 회사에 알릴 것 같진 않습니다. 먼저 상사에게 먼저 대화를 해보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상사분께 저의 진정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권유를 해드리고 상사분께서 직접 그 잘못을 회사에 인정하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권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유를 계속 하셨는데 상사분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만약에 그런 행동들이 회사 자체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간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 알려야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지수 씨가 상사가 자꾸 뭔가를 시켜요. 뭐 개인적인 일도 시키고 뭐 이런저런 부당한 지시들을 자꾸 시키거든요.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뭐 제 선에서 도와드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뭐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좀 예의에 어긋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그 뒤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상사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수 씨가 볼 때 이 상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내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충돌이 된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판단하시거나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사분이고 저보다 훨씬 더 경력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의문을 먼저 가져볼 것 같고요. 그래도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상사분께 저의 의견을 어필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필하실 거죠? 내 의견이 맞잖아 이러실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저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원인, 결과 이런 과정들을 잘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역시 피드백을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 드렸어요. 이제 이거는 상황 질문이고 실제로는 윤리적인 부분들, 도덕성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인데 비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제 모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게? 원래 일단은 대화를 시도한다. 또 이제 지속적으로 할 때 상사에 보고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은 위험합니다. 만약에 알고 봤더니 그 상사의 비리가 막 1,000억대예요. 그래서 상사는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부장님 제가 뭔가를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답변은 상사의 비리가 확실한지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확증된다면 익명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제까지 자진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권유나 청유를 해주시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회사 이익이나 회사의 어떤 부분 때문에 회사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인간의 고뇌가 묻어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상사인데 이 막 고민과 이때는 눈을 좀 돌리셔도 됩니다. 머리를 숙였다가 결정했어 이런 느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능력 있는 상사와 의견 사이에 관련된 부분들은 갈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때는 대부분의 답변들이 나보다 경력이 많다, 실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전제하는데 실력과 나이, 경력과 실력이 일치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 생활은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상사분의 의견을 따라보겠습니다. 이제 순응하고 그 다음에 상사가 해본 대로 해본 다음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의견 검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게. 이렇게 해서 순종하고 순응하고 밝게 다시 제안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니, 더 밝게 어떻게 해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봤던 상황 그 질문에 그 피드백 드리는 것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 네, 아무래도 제일 최근에 면접을 보셔서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 면접은 답이 없어요.
어떤 얘기라도 아까 저처럼 계속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너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할래? 거기에 대처하는 걸 보고요. 말씀 주신 대로 거의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정답이 정해져 있지만 교과서적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고민을 했다. 이런 그다음 나의 감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특히 마지막 질문. 능력 있는 상사랑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 고민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이런 답변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답변 같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그 답변 내용,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세분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표정과 자세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들은 상황 면접에 100% 내가 다 준비해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이 대답을 하면 어떠한 압박이 올 수 있는데 그거에 잘 대응하자라는 전략으로 우리 강지수 씨처럼 하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좋은 평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들 너무너무 고생 고생 많으셨네요. 많으셨고요. 네. 저희가 오늘 실전을 가장해서 모의 면접을 좀 진행해 봤는데 네. 굉장히 진땀이 좀 많이 났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요. 등줄기에 너무 땀이 좀 힘들었습니다. 맺힌 것.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렇게 진땀 내는 모습 보시고 시청자분들 그냥 웃어 넘기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 네. 곧 여러분께도 찾아올 거란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한 말이고요. 곧 이런 상황이 찾아올 거니까 잘 대비하라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의연하게 면접을 잘 대처하셔야겠죠. 그러니까요.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2부 순서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분과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